목도 이제 튼튼하고 왕해야 되기 때문에 근이 있어야죠. 이 목이 근이 있어야 일단 정신력이 튼튼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금은 또 근이 있어서 왕해야 질량이 많이 나가고 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약한 사람이, 근이 없어서 약한 사람은 평생 체력적으로 좀 골골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 방어망이 약한 거예요. 금생수는 닦아온 내 능력을 내놓고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죠. 쓴다 못 쓴다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능력을 닦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화가 필요하게 되면은 귀한 인물이 되고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서 장인과 달인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 이래요. 또 이렇게 체력이 튼튼해야, 머리에 든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체력이 약하면 골골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금극목 형태로 생겼으면 천간에 금이 투관되고 지지에 근이 있어야 금극목이 가능하지. 만약에 천간에만 금이 있고 지지에 근이 없으면은 수를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설기가 돼버리고 설기태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금일간들은 수운의 살을 빼면은 빠진다. 수운의 다이어트를 하면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말하죠. 체력을 말하는 건데,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체력으로다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내가 정신은 나가더라도 몸은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극목은 튼튼한 체력에서 나온다. 금극목을 하는 금이나 금극목을 받는 목이나 튼튼해야 돼요. 금은 튼튼한 체력, 목은 튼튼한 지혜, 튼튼한 정신. 그렇게 합쳐서 금극목 하니까 분석력, 분별력, 판단 능력, 지식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목과 튼튼한 금이 만나야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체력이 튼튼하려면 금이 왕해야 되고, 정신이 튼튼하려면 목이 왕해야죠. 그리고 귀한 인물이 되려면 화극금이 돼요. 부자가 되려면 금극목에 목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닦아온 능력을 내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을 내놓는다는 뜻밖에는 없어요. 고객에게 검증을 받으려면은 고객은 화나 금이나 목이나 화를 보고 검증하는 거지. 그냥 금만 딱 보고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금생수로 이렇게 내어놓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결과값이 중요하죠.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서 나오는 거고, 그 가치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 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에서 나오고, 상품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성이 되는 거죠.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시간을 잘 지켜가면서 때에 맞게 결과값을 내려면은
거기에 인내력과 지속력이 들어가야 되고, 뿌리 깊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힘은 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닦아온 능력과 경험과 경력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놓은 능력을 마땅히 시장의 환경에 평가를 받았어. 고객에게 평가를 받았어. 내가 유용과 무용, 쓰이느냐 쓰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못 쓰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평가하는 거죠. 금생수가 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상대가 평가하는 거예요. 화극금으로다가 자신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황해야 돼요. 근황하지 않으면 재련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단련을 한다. 단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화를 따질 때는 이제 병화로 단련한다. 정화로 재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체력과 어떤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련은 지혜, 재련은 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이 왕해야, 근왕해야 상품 가치가 최고가 될 수가 있죠. 재련을 해야만이 기능적 상품의 최고봉이 될 수가 있고요. 단련을 해야만이 경영 능력이나 관리 능력, 통치력을 갖춘 인물이,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화극금이 되었을 때만 인화를 받는 거지. 여기서는 인화라고 하면 안 돼요. 오랜 경험과 성장 과정을 배경으로 한 후대로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벽갑하는 목이라면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 나간 장수로서 전략과 전술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노획물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부자라고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평가가 엇갈려요. 이 목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는데, 금극목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금극목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금극목을 하고 화극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금극목을 하고 목생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복잡하고 이제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때마다 고비마다 토가 들어가서 금을 축혀 세워주는 인내력을 만들어주고, 때에 맞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토에서 나와요. 그래서 토가 없으면 목이라는 과정, 화라는 과정, 금이라는 과정, 수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왔으면 그 겪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토예요. 금생수를 하니까
금생수를 하니까 당연히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무겁지 않으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즉 금이 없으면 병화의 단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금이 없으면 정화로 재련할 수는 없다. 병화로 단련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정화가 사주에 있어도 단련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무리함과 과중과로로 자기 무덤을 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근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또 토가 지나치면은, 토가 반드시 고비마다 필요하지만 토가 지나치면은 그 시간의 변화에 적절히 응하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오점이 생겨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미로다가 시화를 잘 판단하도록 하셔야 돼요.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가치들을 시장에 내놔야 된다. 그러한 가치 판단,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가 금이 왕하냐 약하냐부터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무겁냐 가볍냐, 금이 무겁냐 가볍냐를 점검하고 나서 화를 보는 것은 이제 경험을 쌓는 과정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토를 본다는 것은 그 과정 내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고 건너뛰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토를 본다는 것은. 축토는 춥다죠. 춥다. 진토는 비가 오다. 비가 온다. 미토는 덥다. 술토는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한서우상, 이 서리상자죠. 한서우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진술은 비가 오고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퍼지죠. 서리가 오면은 뭉쳐지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습도를 보는 거예요. 습도를. 그러니까 이 오행의 기초를 시간의 질서에 맞추어서 잘 뗐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토가 너무 많거나 실토가 너무 많으면은 이 과정을 잘 못 넘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생화의 과정을 버리게 되고 토생금의 과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너무 늦게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뭐예요? 나이가 이미 먹어버렸죠. 나이가 먹어버렸으니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생수가 되면은 이미 잘못된 것들을 복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미로서 어디 한 곳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빠져 있는 곳의 가격이 쭉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토는 너무 많아도 문제. 차라리
없으면은 문제가 덜해요. 많은 것보다는 문제가 덜해요. 토가 아예 없으면 옆에서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남들이 하는 거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목도 그래요. 금극목하는 목이 너무 이렇게 없으면은 내가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왕한데 힘자랑을 못하죠. 금극목을 하나 하니까 판단력이 없죠. 그리고 재련도 만약에 여기서 목이 약하니까 목생화가 안 되죠. 목생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귀하게 될 수가 없어요. 금극목을 하는 거는 목이 약하면은 전리품을 수련할 수가 없어요. 전술 전략이 부족해서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으면은 여기에서도 금생수에서도 목이 없으면 주막한상과 같이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요. 인하가 안 되니까 귀하게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재련에서는 인하를 통해서 화극금을 해야 훌륭한 어떤 선생을 모시고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훌륭한 진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목생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생목, 목생화 진한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 인하 속에는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한 그러한 경험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학교 20년 다니고 직장생활 20년 다니고 하고 한 거 그리고 나서 나이가 50세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게 없으면은 인하가 없으면은 내 과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극금을 하는 것은 목생화 인하를 통해서 취하는 거고요. 재련, 체력으로 취하는 것은 금극목을 통해서 목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없어도 금극목으로 목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없이 금은 근이 튼튼하지 않는데도 금극목으로 목을 취할 수가 있어요. 취할 수가 있는데 근이 없이 금극목을 취할 수가 있는데 취하러 갔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비절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이 아예 없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지만 사주에 목이 없는 사주가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진짜 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과정 없이 성장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조상의 복덕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닦아온 능력을 내놓을 기회를 만났다. 그리고 금생수에서 따라다니는 용어는 수원과 도세다. 춘하절의 금생수는 수원이라고 해서 우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내가 목인데 저쪽에서 우물에서 물이 흘러와서 내가 금생수로서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추동절의 금생수는 도세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금인데 저쪽으로 내 능력을 배출해서 내가 목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생수로 상품을 주는 것이죠. 춘하절은 금생수를 목이 받는 것이니까 수원이라고 하고
주동절은 금의 고향이니까 금의 기준으로 금생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춘하절은 목이 고향이니까 목을 기준으로 금생수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제 춘하절에서 주동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완성품 구역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배우는 구역이다. 그래서 내가 넘어가려면은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넘어가요. 그래야 내가 완성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때 가치가 크게 넘어가야 되니까 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가 없으면 안 넘어가고 계속 배우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생토 토생금인 거예요. 금화교역이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배우다, 쓰다. 수생목은 배우다, 목생화는 쓰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배우려면 화가 있어야 되고,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안 배우는 게 있죠. 쓸 수 있는데 안 배우려면 수가 없으면 돼요. 그렇지만 자축인묘원령은 수가 있죠. 그리고 묘진사오원령은 화가 있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묘진사오원령에 수가 없으면 화는 있는 거니까 수가 없으면 쓸 수 있는 것을 안 배운 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축인묘월에는 수가 있죠. 그런데 자축인묘월에 화가 없으면 쓸 수 있는 것을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을 배운 거예요. 화가 없으면. 다시 자축인묘원령에 화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것을 배운 거라고요. 배우기는 배운 거죠. 수가 있으니까 배웠죠. 화가 없으니까 쓸 수 없는 걸 배운 거죠.